오늘부터 하셔야 되는 내용은요. 3시간 수업을 2시간으로 압축해서 하니까 조금 속도 낼게요. 오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물체의 운동이에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어떻게 움직여? 라고 하는 그 물체의 운동성에 따라서 물체를 크게 둘로 나눕니다. 자, 하이스트 건물도요. 물체잖아요. 근데 이 하이스트 건물은요. 1년 후에 와도 몇 시간 후에 와도 이 지점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한 지점에 박혀있어 움직이지 않는 물체들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지금 정지된 물체다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이나 자동차는요. 시간이 지나면 물체의 위치가 변하죠. 그런 물체들을 우리가 운동하는 물체라고 한다.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물체를 운동성에 따라 나누면 정지된 물체와 운동하는 물체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 그러면 정지된 물체와 운동하는 물체가 구별됩니까? 당연히 됩니다. 구별이 된다는 얘기는 뭔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지된 물체와 운동하는 물체가 뭐가 다른데 구별이 되는 거야? 라고 하면 움직이는 물체는요. 움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별한 특징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운동 상태를 갖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뭔데? 라고 하면 움직이는 애는요. 매 순간 어딘가를 향해서 갑니다. 그 방향이 바뀌거나 안 바뀌든 상관없이 어느 순간이든 어딘가를 향해 갑니다. 라고 하는 움직이는 물체는 뭘 갖냐면 방향이라는 걸 가져. 또 움직이는 물체는요. 여기에 10m 떨어져 있는 거리를 가는데 1초 만에 가는 애도 있고 100초 걸리는 애도 있지만 어쨌든 가잖아? 그 아이들은 모두 가는가? 빠르기도 가져요.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질인 운동 상태는 사실은 빠방을 줄여서 하는 말이다. 빠르기와 방향. 이게 빠방입니다. 빠르기와 방향이라는 운동 상태를 가지고 있는 아이만 우리는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고 빠르기도 방향도 안 가지고 있는 애들이 정지되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어떤 물체요? A라는 2kg짜리 물체가요. 앞쪽 방향을 향해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네. 그러니까 얘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아이에 나는 운동 상태를 표현하고 싶어. 그 중에서 얘가 가고 있는 방향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방향은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앞, 뒤 이렇게 한국말로 표현하면 돼. 되겠죠? 자, 동서남북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거 조건이 있어요. 방향 표시가 있을 때만 동서남북이라는 표시를 쓸 수 있어요. 그게 없으면 앞, 뒤, 오른쪽, 왼쪽으로 표현하는 게 맞아요.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방향을 표현할 건데 얘는 앞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가요 라고 표현할 건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숫자처럼 방향도 물리에선 계산한다. 방향도 계산을 하기 때문에 계산할 수 있게 방향도 기호로 나타내서 계산합니다. 답을 쓸 때는 앞뒤 한국말로 쓰는데 방향을 계산할 때는 기호로 놓고 계산합니다. 방향을 나타내는 기호가 바로 플러스와 마이너스입니다. 수학에서의 플러스와 마이너스랑 물리에서의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개념은 달라요. 수학에서는요. 플러스 2가 크니 마이너스 5가 크니? 플러스 2가 크죠. 왜? 플러스가 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근데 물리에서는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크다 작다가 아니고 방향을 표현해요. 만약에 2번 문제 풀 때 내가 플러스 방향을 앞쪽 방향으로 놨다면 마이너스가 그 순간 뭐가 될까? 뒤가 돼요. 내가 3번 문제 풀 때 플러스를 아래쪽으로 놓는 순간 마이너스는 뭐가 되는 거니? 위가 돼요.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을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로 놓고 계산을 하는 거라서 플러스 2가 빠르니 마이너스 5가 빠르니 누가 빨라요? 얘는 뒤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고요. 얘는 앞쪽 방향으로 5의 빠르기로 가고 있는 거야. 누가 더 빨라? 당연히 마이너스 5가 더 빠른 거지. 그래서 물리에서는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크기의 의미를 절대 갖지 않습니다. 이건 방향만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앞과 뒤다. 그래서 누가 더 크니라고 하는 건 숫자 절대값만 보시면 됩니다. 이걸로 판단하는 거다. 알겠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2의 빠르기보다 마이너스 5의 빠르기가 더 크다라는 얘기를 하셔야 된다. 이게 수학과 물리의 차이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에서는 방향을 계산할 때는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계산한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방향은 이제 표현할 수 있어요. 답안제는 앞뒤 위 아래로 쓰고요. 계산할 때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로그 계산하시면 되고요. 됐죠? 자, 근데 빠르기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중학교 3학년 물리하고 계십니다. 자, 물체가 움직일 때요, 방향은 표현했다면 물체가 움직이는 빠르기라고 하는 운동 상태 중에 마지막 빠르기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빠르기는 수학 시간에 이미 배웠어요. 빠르기는 일정한 시간 동안에 뭡니까? 위치 변화량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맨날 얘기한 간거리 이거죠.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으로 우리는 빠르기를 얘기할 수 있다. 이게 빠르기 계산하는 방법이다. 근데 이제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같이 겸해보죠. 어떤 애가요? 빠르기를 얘기할 때는 정확하게 그물체가 얼마나 갔어 라고 하는 위치 변화량부터를 정확하게 표현해야 된다. 근데 첫 번째 어떤 애가 어떻게 가는 줄 아세요? 앞쪽으로 10m 가다가 백해서 뒤쪽으로 4m 왔어. 여기까지 오는데 총 2초 걸렸어. 그러면 얘는 위치 변화량이 얼마니? 라고 물어본다면 민수야 얼마라고 해야 되지? 제 위치 변화량 얼마라고 해야 되지? 제 위치 변화량 얼마라고 해야 되지? 위치 변화량이라고 한 건 간거리잖아요. 그죠? 제 얼마예요? 간거리? 14. 또요? 6. 어느 게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이게 물리입니다. 14라고 표현하는 건 중학교에서의 우리의 표현이고요. 6이라고 표현하는 건 고등학교에서의 표현인데 뭔가가 달라요. 뭘까? 라고 하면 이제부터 그거를 해주십시오. 위치 변화량이 얼마니? 쉽게 말해서 간거리가 얼마니? 라고 얘기할 때 지금 얘는요, 앞쪽으로 10m 가다가 뒤쪽으로 4m 돌아왔어. 그러면 내가 이동한 거리가 얼마야? 이게 중학교 3학년 내용입니다. 이동 거리가 얼마야? 이게 중3 내용이에요. 이 이동 거리는요, 여러분들이 왜 주저했었냐면 얘는 앞쪽으로 갔다가 뒤쪽으로 갔어요. 방향 신경 쓸까 안 쓸까? 안 쓰잖아요. 이동 거리는 어차피 내 발로 걸어간 거니까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상관없이 내가 걸어간 총거리, 이게 이동 거리야. 됐어? 그래서 이동 거리는요, 네가 걸어가는 방향을 신경 쓰지 마. 네가 걸어간 크기만 다 더하면 돼. 그러니까 얼마야? 10 더하기 4에서 얼마? 14. 이게 중학교 3학년식 이동 거리 표현이야. 그래서 이동 거리가 얼마니? 방향 절대로 안 봐도 돼요. 그냥 간거리 다 더하시면 돼요. 14m입니다. 근데 선생님, 앞으로 간 거랑 뒤로 간 건 다르잖아요. 네, 다르죠. 그러면 저는 방향을 신경 써서 나의 위치, 변화량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걸 멋진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변위. 변위는요, 방향을 신경 쓴 나의 위치 변화량이야. 그러면 방향을 신경 쓴다는 게 어떻게 신경 쓰는 게 신경 쓰는 건데요? 라고 하면 네가 맨 처음에 출발한 지점이 어디야? 여기. 그럼 2초 후에 도착한 지점은 어디야? 여기. 그래서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향하는 방향이 너의 변이 방향이야. 그럼 저의 변이 방향은 어느 쪽이네요? 앞쪽이네요. 이 얘기야. 맞아? 그러면 나의 변이의 크기는 얼마예요? 라고 하면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연결한 직선 거리가 나의 변이의 크기야. 이 거리 얼마일까? 6이죠. 그래서 나의 변이의 크기 6m입니다. 이렇게 된 거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애가 걸어갈 때요, 나의 그동안 2초 동안에 나의 이동거리가 얼마야? 라고 했는데 6이라고 한다? 바보죠. 이동거리는 14m입니다. 나의 변이는 얼마야? 라고 했는데 6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왜? 변이는 반드시 방향까지 표현해 줘야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변이는 앞쪽 방향으로 6이야 라고 해야지 그냥 6이라고 하셔도 안 돼요. 이런 식으로요. 이제부터는 중학교가 아니고 고등학교 내용까지 선생님이랑 할 건데
방향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물리량들이 있다. 이거를 우리는 스칼라라고 합니다. 단어 몰라도 돼요. 근데 방향을 꼭 신경 써야 되는 물리량이 있다. 그럼 방향을 꼭 신경 써야 됩니다. 됐죠? 그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학도 여러분들이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면 벡터 수학이라는 걸 배워요. 그걸 물리에서는 원에서부터 나옵니다. 벡터, 방향을 신경 쓰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제가 이렇게 갔을 때 이동거리가 14이고요. 변이가 6이라는 건 납득. 근데 두 번째 가죠. 제가 앞쪽으로 4m 가다가 90도 턴에서 아래쪽으로 3m 왔어요. 제 이동거리 얼마입니까? 70m. 그렇죠. 제 이동거리는요. 방향 신경 쓰지 않으니까 두 번째는 7m입니다. 그러면 저의 변이는 얼마일까요? 5m. 안 돼요. 방향 나타내셨어야 돼요. 그죠? 자, 변이는요.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향하는 방향이니까 앞쪽, 아래쪽 방향으로. 알겠습니까? 네. 얼마입니까? 5m. 그렇죠. 3대 3의 5. 5m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해봐. 세 번째는요. 얘가 운동장 트랙을 한 바퀴를 돌 겁니다. A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 돌아 A까지 오는데 10초라는 시간이 걸릴 거고요. 이 운동장은 200m짜리 트랙입니다. 제 이동거리 얼마일까요? 200m입니다. 제 변이 얼마일까요? 0입니다. 제자리로 돌아왔으니까. 연락 뛰었는데 변이가 0이랍니다. 황당하죠? 이게 변이야. 엄청 달라. 되겠어? 변이가 0일 때는 방향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안 해요. 알겠죠? 자, 제가 앞쪽으로 10m 걸어갑니다. 여기까지 가는데 5초 걸렸어요. 제 이동거리 얼마입니까? 10m예요. 변이 얼마입니까? 앞쪽으로 10m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요 순간적으로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수준의 내용을 다 했어요. 실제로 우리는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 빠르기를 나타내야 되는데 빠르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건 이 아이의 위치 변화량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어떨 때는 이동거리를 얘기하라 그럴 때도 있고 변이를 얘기하라 그럴 때도 있어요. 두 개가 다른 말입니다. 왜? 방향을 신경 쓸 때와 신경 쓰지 않을 때 크기도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동거리를 묻는 건지 변이를 묻는 건지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1번부터 3번까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동거리가 14인데 변이의 크기는 6이야. 오, 이동거리가 더 크네? 그죠? 이동거리가 7인데 변이의 크기만 보면 5야. 오, 이동거리가 더 크네. 신기하죠? 200인데 0이야. 연락 그죠? 오, 이동거리가 다 큰가 보다. 근데 보세요. 10, 10. 얘는 어때요? 가능하죠? 지금 네 가지 경우를 선생님이 칠판에 한가득 써서 보여드렸는데 어떨 때는 이동 거리가 변이보다 커요. 근데 어떨 땐 같아요. 우리는 일반고 가르친 친구들이 아니잖아요. 값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를 생각하십시오. 그게 리더들이 할 일입니다. 그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상이 생긴 원인이 중요한 겁니다. 그건 상위권 아이들만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 하시라고요.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컸어요. 어떨 땐 같았어요. 그럼 저의 첫 번째 질문. 잡을 수 있니? 절대 불가능합니까? 네.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요? 변이는요. 출발점과 도착점을 연결한 최단 거리예요. 변이가 최단 거리예요. 그러니까 최단 거리보다 더 작은 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동 거리 값이 더 작게 나왔다? 이거 뭐 틀렸다는 얘기야. 인 거죠. 그럼 알았어. 그러면 크거나 같은 건 괜찮아? 괜찮아. 그럼 이제 내가 보자. 어떨 때 컸을까? 어떨 때 같을까? 이것만 알면 문제 푸는 게 훨씬 더 쉬워집니다. 자, 어떨 때 같을까요?
2번은 한쪽 방향으로. 방향이나 없으세요? 네. 여러분들이 보시는 4번처럼 이렇게 답이 한 번에 나오는 반이 흔치 않습니다. 4번처럼요. 방향을 바꾸지 않고 한 방향으로만 갈 때는 이동거리와 변이의 크기가 어떻다? 같다. 근데 얘처럼 가다가 방향을 180도로 턴 또는 90도로 턴 그럼 얘는 방향을 바꾸고 있는 거니? 네. 교속 원운동은 매 순간 가는 운동 방향이 변하고 있죠. 네. 방향이 한 번이라도 바뀌는 그 순간부터는 무조건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크다. 물리의 장점은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됐어? 방향을 한 번이라도 바꾸는 순간 이동거리가 무조건 변이보다 큽니다. 그러니 어떤 애가 이 꼬불길을 가요. 이동거리가 클까 변이가 클까? 이동거리. 무조건입니다.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잖아요. 됐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규칙성 찾으셨으니 이제 이 위치 변화량을 간단하게 시간으로만 나누면 이물체의 실제 빠르기가 나옵니다. 됐죠? 근데 빠르기가 두 종류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동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눴을 때 빠르게 하고 변이를 걸린 시간으로 나눴을 때 빠르기의 크기가 달라. 이름도 다르게 붙여야 돼. 이동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빠르기가 중학교 3학년 시험 범위 빠르기입니다. 이게 뭘 것 같습니까? 이게 바로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속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력부에 속력은 무조건 이동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셔야 됩니다. 그럼 변이를 시간으로 나눈 빠르기를 뭐라고 해요? 이게 속도입니다. 이게 속도입니다. 그러니 속력과 속도는 다른 말이다. 크기도 다르다. 표현법도 다르다. 예를 들어 1번이 아까 앞으로 10m 가다가 뒤로 빽 해서 4m 오는 동안 2초라는 시간이 걸렸어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얘는 이동거리 14m를 2초로 나누시면 속력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 물리는 계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하고요.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합니다. 단위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하면 이게 얼마 나옵니까? 7 m/초 이렇게 하면 돼요. 그쵸? 변이를 시간으로 나눈 빠르기를 속도라고 했으니까 1번의 속도도 똑같이 2초로 나누면 되는데 보시면 변이는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향도 계산한다. 방향도 계산합니다. 방향, 숫자, 단위 계산합니다. 근데 지금 방향이 하나밖에 없죠? 그럼 그 방향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앞쪽 방향으로입니다. 그래서 속도도 변이 때문에 방향을 갖는 벡터 값입니다. 알겠죠? 앞쪽 방향으로 3의 빠르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속도입니다. 이들은 두 번째 가자. 두 번째는요. 90도로 턴해서 제자리로 오는데 1초 걸렸다고 치자. 불러. 속력 얼마? 200m/초. 속도 얼마? 속도 얼마? 200이 아니고 200이 아니고 7m 간 거니까 이거를 1초로 나누셔야죠. 얼마? 7m/초. 변이는 얼마? 아니 속도는 얼마? 앞쪽, 아래쪽 방향으로 오고. 이거죠? 네. 세 번째는 운동량을 한 바퀴 도는데 10초 걸렸어요. 속력 얼마예요? 20m/초. 속도 얼마예요? 0입니다. 왜? 변이가 0이니까. 그렇죠? 네. 얘는 한 방향으로 쭉 가는데 5초 걸렸어요. 속력 얼마입니까? 2m/초. 속도는 앞쪽 방향으로 2 표현돼. 그랬을 때요. 아까 보신 것처럼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크기 때문에 속력도 속도보다 커요. 이동거리와 변이가 같기 때문에 속력과 속도의 크기가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방향을 바꾸냐 안 바꾸냐에 따라서 크기가 결정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중학교 때는 속력이라는 빠르기 밖에 안 쓴다. 고등학교 때는 속력은 이미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속도가 중심으로 문제가 나온다. 이런 느낌이야. 이해되지?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물체가 움직일 때 빠르기를 속력으로 표현할 거냐, 속도로 표현할 거냐.
그래서 속도 구해 그러면 변이 구해서 시간으로 나누셔야 되고요. 속력 구해 그러면 이동거리 구해서 시간으로 나누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속력과 속도 앞에 생략된 단어가 있네요. 뭐가 생략됐을까요? 가. 평균. 평균 속력 구해 평균 속도 구해 이 얘기입니다. 평균이라는 단어를 생략하고 설명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됐죠? 자, 이런 식으로요. 물체의 운동을 나타낼 때 정지된 물체는 관심이 없고요.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 상태인 방향과 빠르기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중에서 방향은 앞뒤 위아래라고 쓰시면 되고요. 방향은 계산하기 위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라는 기호로 나서 계산해도 됩니다. 빠르기는 속도라는 빠르기 표현과 속력이라는 빠르기 표현이 다릅니다. 구별하세요.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는 이동거리와 변이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해돼요?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물체가 움직이는데 꼬맹아 빠르면 빠르다고 얘기했다. 선생님은 맨날 이것만 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제 느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거든요. 맨날 하니까. 그러니까 좀 어렵거나 선생님 말이 빠르면 빨라요, 어려워요 이런 얘기 해야 돼. 알겠어? 그냥 멍 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선생님은요. 우리 학원에 7일 동안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쉬는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교무실에 오면 제가 거의 귀신처럼 교무실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5층 복도에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와서 질문하셔도 무방하거든요. 자기는 우리 뭐 친구들이잖아. 아까 오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체가 운동하는데 이제 빠르기 표현까지 다 했는데 그러면 그 물체가 가다가 빠르기가 바뀌어 안 바뀌어? 나 이걸 알고 싶어. 내 앞에 차가 휙 지나가는데 얘가 점점 빨라지면서 지나가는지 느려지면서 지나가는지 아니면 똑같은 속력으로 계속 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은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운동의 종류입니다. 어떤 애가 운동한대.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구했어. 근데 이 운동의 종류가 있다. 물리하는 사람은요. 가다가 얼음이 녹으면서 가는지 아니면 내 몸 얼음이 굴러가다가 동그래지는지 이런 거 관심 없어요. 물리하는 사람은 운동에서 관심 있는 거 딱 두 개 바뀌었죠. 빠르기와 방향. 빠방. 알겠습니까? 이거밖에 관심이 없는데 운동의 종류가 있대요. 어떤 애가 처음에 움직일 때 빠방이 얼마였냐면 오른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를 볼 거야. 그 나중은 1분 지난 후를 얘기해도 되고요. 1시간 지난 후를 얘기해도 되고 100년 지난 후를 얘기해도 돼요. 나중에 그 물체의 운동을 봤더니 이 물체의 빠방이 여전히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어. 얘 변한 거 있어 없어? 없죠. 됐어. 빠르기도 그대로 그 빠르기, 방향도 그대로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이 물체의 운동 상태 중에 변한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니까 얘는 운동의 종류 중에 첫 번째 아무것도 안 변하는 운동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변하는 운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 동생이 유딩도 알아듣죠. 저 새끼 안 변했어. 내 동생 유딩도 알아들어. 그거 못 알아듣게 중학교 3학년 언니 오빠들은 저거를 멋진 말로 바꿉니다.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빠르기가 안 바뀌었어. 등수. 방향 안 바뀌었어. 뭐 직선. 운동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됐어. 빠르게 안 바뀌었어. 등속. 방향 안 바뀌었어. 직선.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했어요. 라고 하면 알아들으셔야 돼요. 아무것도 안 바뀌었네. 그 뜻입니다. 그걸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형아들부터는 중3 못 알아듣게 또 뭐라고 합니다. 여기서 딱 한 글자 줄여서 5글자로 뭐라고 합니다. 등속도. 그렇죠. 이거를 한 글자 줄여서 등속도 운동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등속 직선 운동은 빠르게 안 바뀌어 직선
근데 고등학교 때는 속도가 똑같아 라고 얘기하는데 속도가 아까 뭐라 그랬어? 빠르기와 방향을 갖는다 그랬지? 그 빠르기와 방향이 안 바뀌어. 이 얘기를 한 번에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등속도 운동에 라고 하면 안 바뀐다는 얘기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나 이거랑 비슷한 단어 뭐 알아? 뭐 하냐면 등속 원운동 이거 알죠? 이거를 고등학교 허가들처럼 등속도 운동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맞아 틀려? 맞아 틀려? 틀려요. 이거 틀려요. 왜? 등속 원운동은요 뺑글 돌면서 빠르기는 계속 10의 빠르기로 가지만 방향은 계속 뭐 하고 있니?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니 없니? 없죠. 그러니까 등속도 운동 아닙니다. 알겠어? 등속도 운동은 등속 직선 운동. 다시 말해서 빠르기도 방향도 안 바뀌는 운동만을 등속도 운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 알겠지? 그래서 아무것도 안 바뀐다라고 하는 원초적인 표현을 지식인들은 자기만이 알아듣는 표현으로 점점 어려운 단어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바뀌는 운동을 등속 직선 운동 또는 등속도 운동이라고 같은 말을 그냥 다른 표현으로 하는 것뿐이야. 알겠어? 이 얘기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안 바뀌는 등속 직선 운동의 대표적인 예가 뭐 있습니까? 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 주변에 등속 직선 운동 하고 있는 거 뭐 있니? 말해봐. 말해봐. 자, 우리 주변에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는 거 있어요? 있죠. 뭐 있을까요? 에스컬레이터.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거 들었어? 뭐 있어? 무빙워크. 뭔지 알지? 이런 것들은 등속 직선 운동 하고 있어. 엘리베이터요. 돼 안 돼? 안 돼요. 걔는 출발했다 일정한 속도로 갔다가 또 멈춰야 되잖아요. 걔는 등속 직선 운동 안 합니다.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등속 직선 운동 하고 있는 게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그 다음에 공장에서 커다란 컨베이어 벨트가 쭉 등속도로 가죠. 이런 것들이 등속 운동 하고 있어요. 자, 등속 직선 운동 하고 있는 대표적인 선생님이 경우를 보여드리면 0초, 1초, 2초, 3초, 4초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있어. 그랬을 때 0초일 때 기준점을 지났던 아이가 1초가 지나니까 기준점으로부터 2m 먼 곳에 가 있어. 2초 지나니까 4m, 6m, 8m 먼 곳에 가고 있다고 치자. 얘 빠르기 바뀌고 있을까 안 바뀌고 있을까? 얘기해 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빠르기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는 구간을 세 분에서 찢어서 이때 빠르기, 이때 빠르기, 이때 빠르기 비교하면 되잖아. 그렇죠? 첫 번째 1번 구간은요. 1초라는 시간 동안에 몇 미터 갔습니까? 2m 가는 빠르기로 얘 빠르기 얼마입니까? 2m per 초. 되겠어? 2번 구간은요. 똑같이 1초라는 시간 동안에 몇 미터 가니? 2m 갔잖아요. 2m에서 4m. 2m 더 갔네요. 그러니까 요 1초에서 2초 동안은 2m 갔어? 이때 빠르기 얼마야? 2m per 초. 그쵸? 또 2초에서 3초까지 몇 초 걸렸니? 1초 동안 더 간 거리가 얼마야? 4m였다가 6m. 몇 미터 더 갔어? 2m. 그러면 이 구간의 빠르기도 얼마야? 2야. 그러면 네 번째, 이 구간 몇 초 걸렸어? 1초. 1초 동안 더 간 거리 얼마야? 2. 그래서 이 구간의 빠르기도 얼마야? 2야. 라고 하는 속력을 구했더니 얘 진짜 빠르게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네. 그쵸? 방향도 한 방향으로 쭉 가고 있는데 빠르기도 안 바뀌어. 와, 얘 진짜로 등속도 운동하고 있는 거 맞네. 알겠습니까? 이걸 그 좋아하는 그래프로 그려봐. 자, 준비됐죠? 시험 아니야. 뒤로 넘기세요. 등속도 운동을요. 그래프로 그릴게요. 물리는 다 그래프 분석이고요. 그래프를 제대로 그리는 애들이 영재반에서도 1등입니다. 자, 여기가 시간이고 그리고 등속도 운동하는 여기가 속도입니다. 한번
한번 그려볼래요? 여기가 시간이고 시간에 따라 물체의 위치입니다. 이걸 그래프로 그려볼래요? 지나가면서 볼게요. 자, 꼬맹아, 상상을 좀 해보시면요. 이제 선생님하고 맨날 와서 뭐 할 거냐면 그래프 그려놓고 그래프 분석하기 할 거예요. 자, 시간이요. 상상해봐. 얘 0초, 1초, 2초, 3초, 4초일 때 얘는 속력이 얼마? 2예요. 1초일 때도 속력이 2고요. 2초일 때도 속력이 2고요. 3초일 때도 2고요. 4초일 때도 2예요. 시간이 지났을 때 속력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됐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알겠지? 네. 이거 그래프 찾는 게 중3 내신 문제야. 그릴 수 있어야 돼. 속력이 일정이야. 맞죠? 이런 거야. 자, 그 다음에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를 보시면요. 0초, 1초, 2초, 3초, 4초. 이거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좌표 찍어서 그래프 그리는 거 했었거든요. 수학 시간에. 네. 자, 실제로요. 1초일 때는 기준점으로부터 2m 먼 곳에 가 있었어. 그쵸? 근데 2초가 됐어. 1초일 때보다 시간이 몇 배 커졌니? 2배 커졌지. 그랬더니 간거리가 1초일 때보다 몇 배 먼 곳에 가 있었니? 2배. 시간이 3초로 몇 배 커졌니? 3배 커졌지. 그랬더니 1초일 때보다 간거리가 몇 배 늘어났니? 3배 늘어났지. 시간이 늘어난 비율과 위치가 늘어난 비율이 어떠니? 같죠. 시간이 2배 늘어나면 위치도 2배. 시간이 3배 늘어나면 위치도 3배. 이걸 무슨 관계라고 하니? 비례 관계라고 하죠. 듣죠? 그러니 시간과 위치 그래프는 비례 관계로 그리시면 됩니다. 이게 등속도 그래프예요. 알겠어? 등속도 그래프 이렇게 그립니다. 이제 고민하지 말고 그래프 개형 잡는 연습은 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아무것도 안 바뀌는 물체의 운동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그려줘요. 그러면 이제 뭔가를 배웠으니까 응용이라는 걸 해봐. 아무것도 안 바뀌는 운동이 있어? 이게 중3용이야. 고등학교 때 뭐 배운 거 같니? 변하는 운동이에요. 이걸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바뀌는 등속 직선 운동 또는 등속